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지금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살벌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5.18 광주 운동이, 광주 폭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심화 단계라기보다는 일반 궁금증을 가지시는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원래 오늘 진행하는 이 주제는 앞전에 방송했던 그 내용과 세트입니다. 세트. 이러이러한 5.18의 내막을 알면서 이 5.18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짜 민주화라고 자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거대한 커넥션이 무엇을 낳게 됐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역차별을 가지고 오는지, 그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라도 내에서 지금 가장 특혜를 받고 있다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아는 5.18 특별법이 5.18 특별법이라 쓰고 전라도 차별법이라고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저는 무겁다기보다는 아마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가 대한민국 이 소위 가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느끼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권장해드릴 이 시청자들은 대한민국 취업난을 겪고 있는 수십만의 공시생 여러분들은 꼭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민주화가 어떤 가면의 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PPT를 오늘은 저번주에 비교해서 좀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고, 오늘 방송되는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지금 거짓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좋은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자료가,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방송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 그리고 취업에 임하고 있는 노량진에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컵밥을 먹어가면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몽해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문재인이 주장하는 진짜 적폐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몽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고, 이 PPT를 포함한 어떤 강연 동영상 자료들은 저작권은 저희 뉴스타운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알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시면 어느 자리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충실하게 저희가 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들을 해주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부터가 조금 보십시오. 폰트 보십시오. 자, 5.18 특별법이라고 쓰고 전라도 차별법이라고 읽는다. 오늘 이 주제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폰트 한번 보세요. 이 폰트가 북한 글씨입니다. 북한 글씨. 이 폰트 찾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 5.18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민주화라는 지금 거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넘볼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화 작업들이 한창 열을 올리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소위 우파 인사들 중에도 이 5.18과 북한의 커넥션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 교육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이 좋은 먹잇감을 가만 냅뒀을 리 만무한데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할애를 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실 진실이 아마 통쾌하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남이 주입하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었고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포상을 했다. 받아들여라. 이런 편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이제는 파헤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이 상영을 했던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제가 포함했는데 그 매트릭스의 내용과 이 5.18의 정체가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뭐냐면 매트릭스에도 빨간 약을 먹을 것인가 파란 약을 먹을 것인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죠. 여러분들은 어떤 약을 먹겠습니까? 한쪽은 민주화 특별법이라고 부르짖고 있고 한쪽은 제 기준에서는 전라도 차별법. 저는 오늘 빨간 약을 먹지 않고 파란 약을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이 5.18 특별법과 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다른 겁니다. 일명 이 5.18 특별법은 나중에 발의된 거예요. 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원래는 폭동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김영삼이 다시 들고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가짜 민주주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동당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5.18 특별법이라는 건 나중에 만들었고 5.18 이 보상법은 1990년대 만들어진 법인데 먼저 이 5.18 특별법 일명 58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어떤 법이냐. 이게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김영삼이가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5.18을 폭동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집권을 한 사람의 어떤 이거야말로 이제 헌법 오남용이죠. 권력 오남용이죠. 일사부재리라는 형법상의 모든 이런 기준을 다 뒤집어 버리고 폭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5.18 특별법을 포함해서 총 4번의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 5.18 특별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5.18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이후에 특별법이 세월호를 포함해서 마구 남발되는 그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반민족 특이 구성에 관한 특별법, 4.19 반민주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법, 5.16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등 3번의 특별법 제정만 있었는데 5.18 특별법 이후에는 자고 일어나면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고 이 대한민국 가짜 민주화 양대산맥 김영삼, 김대중의 대를 잇는 정치보복에 서막이 되는 제정법이에요. 이 5.18 특별법이.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째로 부정하게 되는 교두보가 되는 악법이고 이게 피해자 보상이 아닌 본인들의 투쟁 당위성을 위한 초헌적 제정 특별법이며 이는 5.18의 실체적 진실 접근을 막는 이 장애로 이들이 그냥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5.18 특별법이 5.18 보상법보다 5.18 보상법은 노태우가 만든 겁니다. 이 노태우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잘 관심있게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이 국가관이 무너지는 데는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 5.18 특별법 또한 그 맞닿아 있어요. 자, 그리고 1990년대 8월 17일 제정된 이제 문제가 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웃긴 보상법이 어떤 거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8월 17일 노태우 때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5.18 보상법이 먼저 제정되었어요. 특별법보다. 이것이 총 5번 개정됐는데 최심판은 2014년 12월 30일에 최종 개정이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내용인즉슨 이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런 거죠. 일단 써져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요건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자
그리고 5.18 운동으로 부상당한 자, 그 밖에 5.18 운동으로 희생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법인데,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5.18은 분명히 저희 현대사에 있어서 비극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든 비극이죠.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좋은 취지의 법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이,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주관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대상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5.18을 민주유공자 증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 유공자 증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 두 번째, 이 사망한 자들을 5.18은 6.25 사변과는 다르게, 이 5.18 이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혜택받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략 한 6,0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예우를 어떻게 해주냐? 연구용 태극기 및 묘비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망월동,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 준다. 그리고 교육, 중고, 대학교 수업료는 완전 면제고 학습 보조비를 지급한다. 자, 이게 이제 보훈처에서 간략하게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5.18은 또 이게 웃긴 게, 이게 2016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등록자와 이후의 등록자가 조금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5.18이 2013년도에 지만호 박사님을 통해서 사실이 많이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라고 궁색하게 2016년 6월 23일자로 조금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급정형이 아니라 그 이전에 등록된 자들에 대한 혜택은 개정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뭐 그것도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대상 범위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망한 5.18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없고 뭐 이런 내용들 보훈처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잘 보세요.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 특별 채용, 자녀 3인에 하나. 2016년 6월 23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유공자라고 인정받은 자들은 자녀 3명을 보훈 특별 고용을 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특별 채용할 수 있게 3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 특별 고용은 자녀의 경우에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한 거죠. 이게 조금 내려와요. 그 위에 취업 가산점, 바로 그 10%입니다. 10%를 만점에 10% 또는 5%, 보훈 특별 고용,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취업 수강료, 취업 교육 훈련. 즉 5.18이 관련 유공자라고 인정받으면 아무 데라도 이 국가기관이든지 공기업에는 특별 고용 명령에 의해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료 지원인데, 뭐 이 의료 지원도 5.18 케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가족 포함해서 5.18 유공자와 관련자들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의료 지원 서비스를. 뭐 보훈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 30% 감면 포함해서 본인은 60% 감면, 뭐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국가보훈처 포함해서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대부지원. 이 대부지원도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대부 지원이 바로 5.18 유공자들이 웬만해서 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대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기 쉬운 게 사채, 은행, 저당, 뭐 대출 이런 걸 포함해서 대부라고 하죠. 즉 5.18 유공자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 안정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이 사람들의 이 은행권 그리고 대출, 대부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이게 광주 망월동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국가가 묘자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지원에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하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교통 비용, 그 뭐 경복궁 관람 비용, 뭐 혜택을 안 받는 게 없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이 5.18 유공자 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당사자와 자녀, 이 연관자들은 웬만해선 대한민국 땅에서 망할 수가 없도록 2중, 3중 장치로 법으로 보장해주는 노블레스 법입니다. 대단한 법이에요. 이것이 90년에 제정이 되었다가 최근에까지 5번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가 유공자를 상해하는, 즉 이 나라를 6.25 총칼, 대한민국 이북 공산당, 이 빨갱이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상위 군사, 그리고 우리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외국에서 월남전 파병 가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혜택입니다.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자, 우리가 이 5.18 보상법에서 이 노량진 그 사람들이, 노량진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취업과 장래와 미래를 맡고 있는 이 핵심 법안이 뭐냐? 자, 바로 이 10%입니다. 이 10%. 여러분들은 이 10%의 진실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마지막 세대인데 제 또래들만 해도 사실 구급 공무원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때 구급 공무원은 고졸자들이 할 일 없으면 그냥 지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많은 일자리였고 그때는 워낙 취업이 잘 됐고 비전이 있고 이 나라가 역동적이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박봉에 힘들고 인정 못 받던 자리였지만 이게 세상이 망조로 접어드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씨를 감추고 취업 자리는 점점 씨가 말라가고 이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급 공무원?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노량진에서 지금 이 시간도 쌍코피를 터뜨려가면서 열심히 이전 사법고시에 준한다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론은 아무리 땅 파고 장사해봐야 여러분들 공무원 되기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10%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께서 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요새 이제 많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자 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이 나라가 다시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거대한 이 커넥션을 알려서 이 젊은이들의 장래를 좀 더 다시 살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의 촌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종 지하철역이나 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이거 보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밟고 지나가셨을 건데 이게 바로 그 촌스러운 노인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밟고 가지 마세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한마디로 나름 센스 있게 정리를 했어요. 보십시오. 5.18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 10% 가산점, 정부기관, 뭐 거의 모든 자리 싹쓸이,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 뭐 최우선 차지, 병역도 면제, 잘 정리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 제가 다 드리고 나면은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과 같이 아무런 집안에 이 5.18 유공자가 없는 집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경쟁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취업이 왜 힘든지 알고 있냐? 나라가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취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높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주어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로 불공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등합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평등해야죠. 결과가 불평등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허들로 여러분들은 기회에 붙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 닫고 있고, 그냥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이미 떨어질 운명들이에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5.18 유공자 특별법이 주는 이 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피부로 확 와닿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도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5.18 유공자 처우를 받는 사람과 6.25 참전용사가 지금 처우를 받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교를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의 취업 혜택 포함해서 특별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은, 자, 국가 유공자 기준, 국가 유공자 혜택입니다. 5.18 유공자는 구급 연행도 오케이. 6.25 참전용사는 일반 참전은 미달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5.18은 단순 가담자, 손가락 하나 다쳐도 유공자로 인정받는데 6.25 상위 용사들은 손가락 하나 자른 것 가지고는 참전용사로 인정 안 해줍니다. 보상금은 일시 보상금 3억까지. 이것도 지금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일시 보상금이 6.25 참전용사는 없어요. 일반 참전용사는. 월 9만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숨쉬게 해주는 이 땅을 지켜준 6.25 참전용사들은 월 9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수업료, 아까 말씀드렸죠. 다 면제입니다. 병원비, 면제. 참전용사는 60% 감면은 받아요. 고맙게도. 그 다음에 취업 특별 고용.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녀 3명까지 오케이. 6.25 참전용사는 없습니다. 뭐 가스, 전기 다 감면이고요. 6.25 참전용사는 돈 벌어서 내야죠. 그러니까 저기 9만원 받으면 가스비하고 전기세 내면 끝입니다. 대출 특혜 최대 3천만원까지 받고 없습니다. 자, 취업가산점 10%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 인터넷 통신요금 30% 감면받고요. TV 수신료 면제받는데 6.25 참전용사는 없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할인은 50% 할인을 받는데 6.25 참전용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정말 상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기리고 그 공적을 축혀 세워드려야 되는 분은 6.25 참전용사입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5.18 유공자들입니까? 어떠세요? 이런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런 진실이 유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아이고 이건 안 틀어졌군요. 동영상 유튜브를 하나 인터넷으로 틀어드릴까 했는데 이건 안 틀어졌네요.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광주는 폭동이야를 검색하시면 제가 지난 4월에 연설을 했던 연설 내용이 이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5.18 유공자 혜택 치면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지난 겨울 내내 부르짖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5.18 유공자 보상법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되새겨봐야 될 거는 5.18이 폭동이었냐, 소위 대한민국을 가짜 민주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과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사기극이었냐, 그리고 선량한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그에 선동해가지고 불필요한 인적사고와 피해를 받느냐, 이것의 결과가 아직 가름이 안 났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양보해서 이 5.18 유공자는 이런 부분이에요. 가짜 유공자들은 집어치우고 그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광주의 순수한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정작 갑의 위치에서 자식들 덕봐주고 자식들 취업시키고 국가기관에 잔뜩 끼워놓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 이제 조금 더 이 5.18 유공자 대우 이 특별법이 왜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를 맡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열거할 수 없는 5.18 이 보상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취업 명령입니다. 취업 고용 명령. 10% 가산점은 이 유공자들의 자식들이 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각종 취업 시험을 봤을 때 10% 가산점을 받아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역차별 받는 법안이라면, 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취업 고용 명령입니다.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이 가짜 거짓 선동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허들을 여러분들에게 몰래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을 막고 있는지, 이거는 수십 년간 기획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취업 명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5.18 보상 명령 중에 고용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용 명령 등에 따른 이 고용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즉슨 이런 겁니다. 고용 명령이란 이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하여 취업 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국가가 대상 취업장 공기업에 국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제1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등에 고용 명령할 경우에 취업 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 지원 인원수에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 혜택 당사자가 누구냐면 당시 5.18 이 광주 사태의 대부분의 가담자는 누구냐면 1980년대에 20살에서 25살짜리들입니다. 자, 이 법이 199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자들이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30살에서 35살이 됐겠죠. 이 30살에서 35살까지 취업 못한 사람은 요새로 치면 백수예요, 백수. 이 백수인 자들을 김영삼이 어떻게 사회 진출을 시켰냐. 바로 이 고용명령이라는 법을 이용한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5.18 가담 당사자들이에요. 이 가담 당사자들을 이 고용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공기업, 대기업 모든 보직에 국가가 명령으로 당사자 및 직계존속은 이때 당시에 30살이면 아직 자식이 뭐 시퍼렇겠죠. 지금에 자라서 공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자들이 이들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법 고용명령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금 5.18 당시에 20대에서 25세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백수로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형태입니다. 이들을 고용이 가능한 제도로, 이는 당시의 혜택 당사자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1990년대에 고용명령이라는 초헌법적인 국가명령으로 이거 거부 못해요. 이거를 거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 어디에다가 이 5.18 당사자라고 확정된 자를 야 여기 취업시켜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깡 좋은 사람이 그 노태우나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아 저 싫은데요? 댕강. 누가 그렇겠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뭐 명분상 뭐 불손한 근무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꿀보직의 이들이 나이 30세에서 35세에 어마어마하게 진출했습니다. 꽤나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보직으로요. 그게 1990년대입니다. 지금 2017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근 20년. 한
20년 지났다고 칩시다. 당시에 그렇다면 30대인 이들이 근 20년 지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도 안 봐서 고용 명령을 받은 자들이 전국 각지의 공기업, 그리고 나라,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내놓으라는 소위 말하는 요새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꿀보직이란 꿀보직은 다 들어가서 그때 당시 말단 사원으로 취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20년 지난 이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20년이면 일반 기업에서도 일반 사원으로 취업을 했어도 이들은 최소 부장 아니면 이사, 임원이 됐을 나이고요. 공기업이라 그러면, 그리고 국가기관이라 그러면 기능직 8급 9급으로 입사를 했다고 쳐도 지금이라면 빠르면 국장급입니다. 자, 공무원에서 국장은 뭡니까? 인사권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이사, 부장은 뭡니까? 간부입니다. 임원이죠. 즉, 이 5.18 유공자의 고용명령으로 된 자들이 2017년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에서 컨펌을 하는 허가권자로서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정치 색깔과 맞고 이들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부정해줄 대체인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동지들의 자식들을 색출해내는데 열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국가기관에 오면 이들은 재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 말이 억측 같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용 명령을 받은 자들이, 제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뭡니까? 전라도의 썩어 빠진 기득 카르텔을 버리고 김대중과 김영삼의 거짓 민주화를 전라도 스스로가 부정해야만 전라도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용 명령을 통해서 혜택받은 자들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5.18은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 유공자들의 고향이 높은 확률로 어디겠어요? 바로 광주 혹은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비율로 현재 국가공무원, 대기업 공무원의 고위 임원, 고위직들의 전라도의 임원 비율과 간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5.18의 고용 명령의 결과입니다. 이것 또한 억측이겠습니까? 과학입니다. 보십시오. 국내 공무원 조직에 높은 비율로 전라도 지역 간부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고, 이게 바로 특정 지역, 전라도겠죠. 출신들의 진급 출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선동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면 전라도 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18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이, 여기까지는 전라도가 잘못했네요. 광주가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걸 제가 오늘에 와서야 전라도의 역차별법이라고 부르짖냐는 거죠. 계몽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5.18 유공자법은, 유공자 대우법은 이내에 덕지덕지 민주화 운동인 5.18을 포장을 해서 이들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 민주화 유공자로 높이 기려야 되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법안이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이면은 뭐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전라도 5.18 유공자 아닌 집 전라도 자식들은 공무원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5.18 유공자의 70%는, 현재 확인된 것만 5.18 유공자의 70%는 전라도인들이죠. 그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특별법 중에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법은 5.18 유공자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 민주화라고 그랬잖아요. 광주 민주화에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거기 비율이 높겠습니까? 전라도 광주가 비율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이 법의 혜택자들은 전라도 비율이 많은데 5.18은 타 국가 유공자 대우와 달리 특정 지역 사건에 한정해서 그 혜택을 정한 관계로 당연히 광주가 많고 전라도가 많겠죠. 자, 이 혜택자들이 2017년 기준 6,000명을 넘습니다. 자, 이 숫자가 전라도의 전체 인구 남북도 합쳐서 420만 명보다 많습니까? 그러면 이 6,000명이, 인구는 그 정도 할진데 전라도에서 공무원이 응시되는 자들은 이미 뽑혀서 혜택 받는 자가 6,000명이에요. 근데 전라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집안들이 이 숫자 안에 포함이 안 되면 무엇과 싸워야 되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명령으로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 고용명령 5.18 유공자 당사자들과 그 혜택을 받는 10% 가산점 수혜자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이 압도적인 많은 숫자 비율로 그 사람들은 전라도 거주자고 본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전라도에서 공무원 시험 치면 이들과 상대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라도 응시생들은 100% 떨어지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전라도에서는 5.18 유공자 명물 안 묻으면 공무원을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 어느 지역보다 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18 운동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시골 같은 데서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은 공무원도 시험도 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로 전라도 내부에 있는 역차별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역차별로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에 거주하시는 대다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사람들, 물론 전라도의 기질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전라도 사람들 질투심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는 왜 매냐하고 있냐는 거죠. 민주화라고 해서 그 민주화가 가짜면 어떡할 겁니까? 남들이 민주화라고 하니까 나도 민주화 아니라고 하면은 촌스러워 보일까봐? 지성인이 아닐까 봐서? 그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만큼 촌스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앞날을 이런 허들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떠세요? 지금 뭐 쏜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라도에서는 공부해봐야 내가 5.18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농사 쎄 빠지게 지어가지고 노량진에다 자식 보내서 그 자식은 이 나라가 매우 공정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보내준 돈 아껴가면서 컵밥 먹어가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시를 준비하는데 이런 구조 안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되면 이상한 거예요. 설령 즉 똑같은 허들에서 출발을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만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게 100점이죠. 100점. 전라도에 계시는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올 100점 공무원 시험을 맞았다고 쳐요. 필기 100점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점이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뭐냐면 내가 이 필기를 100점을 맞았으니까 필기는 100% 붙는다는 거죠. 근데 있죠, 여러분. 100점 맞아도 떨어진다니까요. 뭐냐면 이 10% 가산점 맞은 자가 91점을 맞으면 101점이 되는 거예요. 110점짜리들이 있는 겁니다. 즉 말로는 공정한 달리기라고 해놓고 100m 달리기를 하면서 10m 앞에 애들을 출발시켜놓고 너희들 공정하게 출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이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이런 혜택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왜냐? 그들은 모든 국민이 좌우 이념할 것 없이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데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이견이 없죠. 그런 국민적으로 국민이 이 사람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를 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수 또한 철두철미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내 자식한테도 알리고 이런 피를 흘리는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하게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교육시키죠. 5.18은 그 사건의 자체만으로도 시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의 진실 부분부터 규명을 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입니까? 자, 그리고 잠깐 마주한 이 5.18 특별법의 진실 어떻습니까? 유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간단합니다. 왜? 라는 의문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어요. 제가 서두에 언급한 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내 스스로가 한마디로 그냥 납득할 만큼 이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된 것이었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18의 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진실 위주로 파헤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해줘도 될 정도 된다. 이 사건이.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이 5.18 하면 그냥 민주화래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5.18 특별법이 이들이 무엇인가 감추고자 하는 이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냐? 이 보상법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만으로도 이거는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특별법이 소위 말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즉,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공표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훈처, 국가보훈처에 제 방송을 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은 의문으로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해보십시오.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뭐 때문이죠? 그들이 스스로가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랑스러워 마지 않았던 이 5.18 유공자라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우리 국가 유공자들은 못 사는 집안에라도 명패를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고 붙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주변에 널리 알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 야, 저 집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구나 해서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은 광주의 거의 대다수의 집안에 이 5.18 유공자의 집 간판이 붙어야죠. 안 붙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혜택 당사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공개를 안 한다는 거 무슨 인권 이야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국가 유공자들은 그런 개인정보 보호가 없습니까? 그럼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자랑스러운 역사의 당사자들인데 무엇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국가보훈처 포함 광주시청에도 한번 그리고 전남대청에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청와대에다 민원 넣어보십시오. 절대 안 밝힙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6,000명에 가까운 5.18 유공자에 바로 순수 민주화 운동인 줄 알고 참여했던 광주의 선량한 시민들을 제외한 압도적인 숫자는 이들의 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유공자 명단을 발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 대다수가 이 5.18 유공자 명단 안에 그 5.18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실명을 까버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대한민국에게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 내에도 이 5.18 유공자 이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의문들은 왜 제기될까요? 이런 합리적인 명단 공개 요구에 그동안 대한민국 광주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번 밝히는 거 뭐 어렵습니까? 6,000명 가량 되는 명단을 시원하게 인터넷에 공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려야죠. 후대에. 이거야말로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왜 안 합니까? 우리가 틀렸다라고 밝혀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유력한 인사 추모 인사와 우모 인사 그리고 지금의 야당의 이모 인사, 유모 인사들 다 5.18 명단에 포함된 자들이라고 봐요. 왜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억지스러워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 여야당을 필두로 해서 거품을 쳐뭅니다. 마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보는 것처럼 난리굿을 치고 무조건 민주화, 닥치고 민주화, 아무 말도 하지만 민주화 이런 식으로 거품을 물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관련자로 돼 있나? 유공자 혜택을 받나? 그들은 대답 안 해요. 이거를 누가 밝혀야 되냐? 국가보훈처장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5.18 유공자의 당사자 숫자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도 늘어났고 2014년도에도 늘어났고 2015년도에도 늘어나고 2016년에도 늘어나죠. 하물며 올해 2017년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려 지금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광주에는 어떤 폭동이나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이게 늘어날 수가 있죠? 전수조사 다 끝난 지가 수차례에 걸쳐서 끝났어요. 몇 년에 걸쳐서 당사자 공지를 했고 접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끝난 법안이 아직도 유공자가 늘어나죠? 지금 현재 확정된 유공자 숫자는 4,300명입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보훈처에다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왕왕 늘어나요? 기준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숫자만 확인할 수 있고. 왜냐? 당사자 공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노량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이 취업 고충과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십만 공무원 시험 준비자들. 간단합니다. 국가보훈처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수십만 통이 가는데, 아니, 민주화 운동이니 폭동이니 이거 빼고서라도 안 억울하시냐고요?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명단 공개라도 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니, 다 빼고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쳐도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치는 혜택 당사자들이 그 자격이 되는지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셋째. 이게 정말 요새 표현으로는 아스트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5.18 특별법과 이 보상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스트랄하고 역동적이고 정말 미스테리하고,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신하는 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5.18 유공자는요, 누가 인정하고 누가 뽑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명색이 유공자라 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보훈처라는 유공자 관리 부처가 있습니다. 보훈처장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근데 모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상위용사, 이런 사람들의 혜택은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근데 이 5.18 유공자에 있어서만큼은 편법을 써놨어요. 뭐라고 편법을 써놨냐면, 유공자의 선정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이 이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시장은 매번 바뀌어요. 근데 보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어요. 그 위원장이 광주시장입니다. 매번 바뀌는데 시장이 바뀌면 위원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보상위원회에서
광주 5.18 유공자를 인정한 자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은 국가보안처장이 이것을 유공자로 인정은 하지만 정작 실제로 이 5.18 유공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냐? 광주에 있는 5.18 유공자 보상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위원장은 광주시장이에요. 즉 광주시장이 이 5.18 당사자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협하냐면, 즉 그 모든 5.18 위원회는 광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주 전라도 지역의 특성상 선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외부로부터 감사,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선정 과정에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 국가의 유공자라든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위 보훈의 이 보상을 전 세계 하물며 공산주의 소련, 구소련도 이런 거는 후대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왕왕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근데 이런 중차대한 특별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상법의 선정 주체가 지역 지자체에 있는 법은 이 5.18 특별법과 5.18 보상유공자법이 유일무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것도 월드 클래스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로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관할하고 그거는 공지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례를 신청자가 있으면 1차 선별을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례라든가 유공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면 국민에게 알려야죠. 국민은 알면서 박수를 쳐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화란 단어도 믿지 않습니다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5.18 보상법안 안에 정치인을 포함한 불순한 혜택 수혜자가 다수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공시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4,600명 가량 되는 혜택자 중에 광주에 선량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피를 흘리니까 그게 북한군이 한 건지 이거를 가리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상자가 나오니까 선량한 가게에 있고 일하던 광주 선량한 시민들이 선동이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앞에서 애들이 다쳐나가는데 이들이 그러다가 다쳤고 부상을 당했고 억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이 한편의 이면인 거예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은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나 되겠냐는 거죠. 근데 압도적인 숫자의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을 거라는 게 낭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색출해야죠. 그래서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면 그들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생충이자 벌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불공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대한민국을 붉은 바다로 끌고 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대도하나 민주화입니다. 대도하나 민주화. 그게 뭔 민주화입니까? 자, 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5.18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5.18 자체를 논하는 것보다 명단 공개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까? 전산에 나와 있는 거 공개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1시간이면 될 문제입니다.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안민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이 선동 사기꾼 국회의원 하나가 있어요.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느니 씹으려놓고 책임을 안 지는 대표 선동꾼이 있습니다. 그 안민석이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니들 편이잖아요. 안민석이 말대로 하자는 거죠. 숨기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패션, 거짓말쟁이들, 이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 5.18 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상 법안이 마련될 때 국민들에게 고지했던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제서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드렸듯이 왜지? 뭐 때문에? 여러분들 5.18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민주화라고 하니까 마치 군인들이, 마약 먹은 군인들이 그 조용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이나 했다는 듯이 그런 학살의 광기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5.18 얼마나 아세요? 그때 당시에 계엄군은 여러분들의 형제이자 자식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5.18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새 자체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5.18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5.18의 진실에 정말 접근을 하다 보면 억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역겨워지실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문란되어 있고 국가 혼이 무너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미리 경고드리지만 그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역겹고 더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패션 지성인의 감투를 내려놓고 진짜 참 지성인이 뭔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비정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 지성인의 사명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5.18 보상법은 이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마 식욕을 잃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달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덩어리가 사람일진데 내 뜻대로 안 되죠. 저도 나이 39에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처자식을 잘 먹이고 살리고 싶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개, 돼지처럼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로 이 민주화라는 단어로.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하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민주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을 독재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위 가짜 민주화 세력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민주화라는 것이 정체가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바람이 분 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도 독립운동을 민주화와 엮곤했어요. 이 민주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이 말하는 민주화와 이 민주화라는 단어는 가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민주화라고 부르짖었냐? 즉 60년대에 말하는 민주화와 2017년도에 말하는 민주화는 같은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착각하지만 이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를 유토피아적으로 정의합니다. 민주화가 되면 마치 천국이 지상 낙원이 열릴 것처럼, 그리고 저처럼 살기 팍팍한 청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유일한 탈출구일 것처럼 여러분들과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주화는 늘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사람 중심의 민주화입니다. 왜냐? 이 민주화 하나만 이루어내면
모든 사람이 잘 살 것 같고, 모든 노동자들은 많은 봉급을 받을 것 같고, 주부들은 아이 키울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노인들은 많은 연금을 받을 것 같고, 청년들은 해외여행, 그리고 하물며 이 민주화가 어디까지 가냐? 철없는 여자애들 명품 가방 잔뜩 주어지는 게 이 바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이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 충족되면 사회는 망하고 국가는 무너집니다. 당연한 이치죠. 사람 중심의 민주화. 그것은 인민주의입니다. 인민주의. 자유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렇지만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가 달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가짜 민주화, 제가 말하는 이런 인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반정부 투쟁으로 연명해왔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노태우는 이 가짜 민주화를 자처하는 세력들에게 국기를 문란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대역죄인이에요. 자, 이들이 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고 있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언론은 입을 쳐막고 있고 북한을 찬양하는 주사파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있고 공산주의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군대는 북괴군이 우리 영토에 총질을 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끌고 왔던 가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혹자는 그럽디다. 김영삼은 저평가된 보수 우파의 리더다. 장난치십니까? 대한민국을 끊임없는 이념 이데올로기 갈등과 그리고 청년의 게으름 그리고 국가원을 무너뜨리는 이 가짜 민중주의 민주화 그리고 주사파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국가 요직에 끌어들인 인물은 대한민국의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련한 이 김대중의 사상 공작에 의해서 갇혀있는 노예들입니다. 그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김대중이 전라도에 무엇을 해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김대중이라는 이름 하에 그가 이야기하는 민주화라는 허상에 여러분들은 99%의 지지를 보내셨습니다. 김일성보다 더한 충성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지영이 됐고 아직까지 지역 갈등은 해소 안 됐고 전라도는 타 지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혐오감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 위대한 민주주의의 이 수호자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우세요? 이들의 평가가 반드시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대들로부터 이제는 평가받아야 됩니다. 단언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라도 여러분들은 지난 40년 동안 김대중의 표 자판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민주화는 뭡니까? 김대중이 곧 민주화입니까? 제발 국어사전에 있는 민주화라는 뜻 한 번만이라도 보신다면 김대중을 이렇게 맹목적인 지원을 하시면서 사상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발 깨어나 주시길 바라고 저는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르짖는 게 음모이자 선동입니까? 저는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영삼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지지할 때 공과 오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앞서면 지지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전라도 주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김대중의 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신다면 그렇게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은 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판기 기계와 똑같아요. 민주화라고 거짓 아성을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돈으로 재갈을 물려주면 마치 커피를 자동으로 내다주는 자판기처럼 여러분들은 2번 민주당 찍어버립니다. 추미애 찍어버립니다. 문재인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죠? 제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90%를 지지하셨어요. 문재인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임종석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라도 여러분께 제발 여러분들은 이 가짜 민주화 거짓 선동꾼들에 의해서 지난 반 100년 동안 선동당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때려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1000명 중에 10명만이라도 이 문제 제기, 이것이 바로 건전한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촉매라도 됐다라면 전 만족합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하실 거고 이 자판기를 대물림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이 가짜 민주화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에 저명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기자가 아니에요. 전 기술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진정한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역사는 후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대입니다. 제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전 미친놈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이 중에 이런 부조리가, 이 부당함이 저는 바로 적폐라고 생각하고 가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그게 국가겠죠. 이 국가가 발전하면서 힘이 있어야 나보다 못난 약자들도 배려하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들을 끌어주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가지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혼자 살아야 돼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는 늘 평등해야 돼요. 만약에 이 기회의 평등을 벗어나는 어떠한 예외적인 법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국민이겠죠.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견이라도 있다면 절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5.18 특별법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조만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제 전문 구역이기 때문에 신랄하게 제가 까버릴 겁니다. 가짜는 오래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기회의 평등,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두가 잘 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건전한 국가혼 아닙니까? 정말 유능한 국가 지도자는 자기 개인의 보복심에 미쳐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동네 이장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지도자가 이 시대에 누굽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내일 모레면 어떤 첨단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국가 지도자가 나라의 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나라를 발전시켜서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게 으쌰으쌰 하자. 그게 건전한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과연 지금 국가 지도자들, 청와대를 아우르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입니까? 자고 깨어나면 누구를 구속을 시켰네, 누구를 가둬놨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자, 5.18 특별법.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정합니까? 그리고 볼만합니까?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정한 대우를 이 나라에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5.18 이 수혜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야 될 것이며, 그 선정 과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쟁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색출해야죠. 그리고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것보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왕왕 있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차마 방송으로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5.18 앞전 방송과 이 방송을 붙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안 따라주는 관계로 이제 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추가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내에 최근에 JSA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가 한 명 남한에 귀순을 했습니다. 그 귀순 과정이 참 석연치 않죠. 그리고 이 JSA 탈북 군인을 두고 저는 이 사건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그냥 방관자의 입장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가짜 민주화 주사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개돼지 선동하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그걸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JSA 관련해 가지고는 CCTV 공개를 일단 안 했어요. 이제 했죠. 그 내용 보시면 참 빨리 이 CCTV를 공개했다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CCTV가 공개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했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장이 스스로 가서 이 북한군을 끄집고 왔다, 낮은 포복으로. 그 거짓말로 판명 났죠. 우리 부사관 2명이 가서 끄집고 왔고 중령 대대장은 밖에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 미담이 급조해야 될 정도로 어떤 이유가 필요했나요? 대한민국 대다수가 이런 미담이 있으면은 그냥 선동당해서 넘어가니까 급조한 미담이 필요해서, 알고 보니 CCTV가 있었고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CCTV를 공개 안 했던 겁니까? 그리고 그 대대장님, 중령님, 대대장 자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당신은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왜 근데 없는 이야기 거짓말까지 해서 가짜 미담을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시키던가요? 청와대에서 지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짜들은 늘 이런 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미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외상 수술 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 정북 주사파 선동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탈북 이 군인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죽기 직전에 이제 왔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정말 신의 영역인 의술을 펼쳐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살리는 와중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외상 이외에 안에 27cm짜리 기생충이 한 바가지가 쏟아졌고 소장 내에 인분이 검출됐다라는 있는 사실을 말을 했더니, 이게 도대체 왜 불편합니까? 왜요?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표로 뽑힌 인간 아니에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이 인간이 길길이 날뛰고 이국종 교수를 비난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래요. 그 27cm 기생충과 인분 나온 거를 왜 공개했냐? 북한 군인의 인권을 2번 죽이는 행위다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고명하신 국회의원 김종대 선생님, 그렇게 인권 사랑하시는 분이 배 안에서
기생충이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데 그게 엘리트 집단 북한 군인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어떠할진지 짐작 안 갑니까? 그거는 왜 입 닫고 있으세요? 당신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인권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시라고 지금 나서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거를 그렇게 디스하십니까? 그 시간에 인권을 말하려거든 북한 주민인권, 김정은한테 핍박받아서 해충약, 5천원짜리 해충약 하나 못 먹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규탄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배에서 기생충이 쏟아지니까 미국에 있는 신은미라는 미친년이 있습니다. 이 주사파 대표 주자 황산 테러까지 받은 이 신은미가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의 실체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신형 다이어트 비법이랍니다. 살 빼기 위해서 배에다 기생충 키우는 게 북한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페이스북에 쳐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 직업적인 천명 때문에 이 북한 군인의 내상 상태를 브리핑한 것일 뿐입니다. 자, 뭐가 불편한가요?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 자, 임종석 비서실장. 대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뭐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CCTV 그렇게 감췄고 급조한 미담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의 오유를 필두로 하는 대남 공작 사이버 전단들이 이국종 교수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또다시 알게 됐습니다. 뭐냐? 북한은 정말 개돼지만한 못한 취급을 받는 주민들이 있구나. 이게 북한의 참상입니다. 이게 알려지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참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손상윤 회장님과 뉴스타운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흥진호 사건. 선장이 국정조사에 자유한국당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특조위를 구성해가지고 대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 응원합니다. 보수 정당은 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국정조사 내 그 국감에서 이 흥진호 선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흥진호 선장 포항 사람 맞습니까? 당신 안 억울하십니까? 이 정부가 지금 모든 사안의 잘못을 흥진호 선장 당신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 안 억울하세요? 우리 선장님 또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 아닌 납북이 된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방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감추고 개는 감추듯이 감춰놓고 우리 선원들을 좋은 융숭한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좋은 나라라고 선전하기에 열어올리고 있는 언론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안 차릴 겁니까? 당신들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안에 당신들 뱃속에 27cm짜리 기생충 한 바가지가 쏟아져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 안 합니까? 이런 나라가 되고 싶어서 지금 침묵들 하고 있는 겁니까? 개돼지는 양반입니다.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손상윤 회장님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도 하고 있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몰랐다는 거예요.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건 개쓰레기 취급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5.18 특별법 어떻게 다는 알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러한 역차별법이 있는 한 그리고 역차별 수혜자가 있는 한 쎄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라도 차별법, 앞으로 저는 이것을
5.18 특별법이라고 안 부르고 전라도 차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제발 각성하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진짜 이 애절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동감을 하신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를 지지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장한테 직무를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전화 한 통들 하십시오. 10,000통이 되고 10만 통이 되고 서명운동이라도 하시면 그게 불이 돼서 문재인이가 어쩔 수 없이 소통하고자 했다는 정부입니다. 밝혀내게 될 겁니다. 이 동영상은 많이 알려주십시오. 지난주 5.18은 오늘부로 조회수가 7만 회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딱 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회 가지고 누구한테 이 여론을 선동하겠습니까? 가르쳐주겠습니까? 한 개그맨이 나와서 1분짜리 동영상을 찍는 게 하루 저녁에 100만씩 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보든 안 보든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좀 알려주시고 알아야 궁금해하고 알아야 파헤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두실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구호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 장안에 이런 말이 떠도르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흥한 자 흥진호로 망할 것이다. 5.18로 흥한 자 탈라도로 망할 것이다.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많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